네, 국무조정실. 이어서 임기건 국무조정실장께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1개 부처와 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12년 만에 국무조정실이 대통령님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12년 만에? 그래서 이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 여기 있는 것들 플랫폼적인 성격이 강해서 그동안에는 네. 이렇게 내부 업무 조정 역할이니까 예. 독자 업무가 없다고 봤던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기대와 격려 이게 같이 지금 포함이 돼 있는 걸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가는 플랫폼이 되어 국정을 연결하고 국민 삶을 해결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차역의 플랫폼은 여객과 화물을 기차와 연결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국정운영의 플랫폼으로서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요구, 시대적 사명, 국정운영상 필요를 수렴하여 국정가치와 지향이라는 소프트웨어와 국무회의, 각종 위원회, TF 등 하드웨어를 통해 민주주의의 모범, 초혁신 경제, 따뜻한 공동체, 주도적 세계국가가 구현된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목적지로 가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청과 대통령 비서실 간 긴밀히 협업하여 국정기조를 더 똑똑하게 이행하고 갈등과 리스크 요인은 더 섬세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먼저 익숙한 비정상과 결별합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 고차가 된 불법 편평회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강조하셨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별 TF와 총리실 총괄 TF를 구성하여 5대 분야 164개 과제를 발굴하였고 현재 모든 과제가 완료 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업무보고 직후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성과인 자살 사망자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후 2배가 넘는 자살률, 우리 경제 수준과 국격에 걸맞지 않는 부끄러운 숫자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범정부 생명지킴 추진본부를 출범시켜 고립 위기가족 지원 등 9대 분야 자살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종교인, 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청년지킴 프로젝트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 갈 길이 멀긴 하지만 자살 사망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8개월 연속 감소하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국민 삶을 침해하는 민생범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부동산 불법 행위는 국민 일상과 직결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해당 사안별로 TF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종 근절대책 마련, 범정부 단속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역대 최대 규모 마약류를 적발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9개월 연속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규제구조개혁, 청년의 미래, 국격 향상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28년 만에 총리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로 격상하고 대통령께서 주재하신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장기 미해소, 신산업 규제 해소에 대한 돌파구를 만들어냈습니다. 여야 청년위원장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결혼 친화형 제도 개선 등 체감도 높은 청년정책을 발굴 중입니다. 또한 국가 드론, 대드론, 대전략 전략도 수립하여 국방과 첨단 산업의 게임 체인저인 드론, 대드론 산업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똑순이 한성숙 총리의 역점 어젠다를 충실히 보좌하여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째, 공공 AX로 더 똑똑하고 더 빠른 정부를 구현하겠습니다. 총리 주재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데이터 정책을 연결하겠습니다. 정부 24에도 AI 기능을 탑재하고 자살, 고독사와 같은 국민을 살리는 과제부터 정부 기관 간 데이터 연계와 분석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탑100 프로젝트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둘째,
규제 합리화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는 소관부처가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폐지하거나 개선하겠습니다. 창업 관련 행정서류는 5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메가특구를 중심으로 파격적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규제 개선 담당자에 대한 면책도 중요합니다. 면책제도 도입 사실을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주기 창업 지원으로 창업 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중기부, 교육부, 금융위, 과기부 등 여러 부처에서 흩어져 창업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리 주재 창업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여 정부 내 창업과 제도전 지원 정책이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서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업 영역이 아니라고 여겨지던 방산,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도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망 분야별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청년이 체감하는 기여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청년이 참여하여 직접 만들고 쉽게 활용하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한 청년 펠로우십을 각 부처에 확산하고 각종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회도 20%까지 늘리겠습니다. 기존 청년 정책을 타깃별로 정교하게 재분류하고 청년 문화 예술 패스와 같이 선순환 효과를 내는 사업을 집중 발굴하여 확대하겠습니다. 온통 청년 앱에 AI 맞춤형 추천 기능을 탑재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청년 체감도 지수와 청년 영향 평가도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섯째, AI와 혁신을 기반으로 전략적 국제개발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AI 기술과 K컬처가 ODA 분야에서도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ODA와 결합하고 ODA를 기반으로 한 청년 취업의 경로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부터 여러 부처 협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중점 협력국 내에서도 거점 전략 지역에 선택 집중하고 비효율 소규모 사업은 정비하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인 국토대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월 중 대통령님 주재 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전국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연결한 5극 3특 성장엔진 구축, 메가특구 도입,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기업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우대 원칙 지원체계 전면 재설계 등 국토대전환 8대 과제가 확정됩니다. 발표에 그치지 않고 주요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총리 주재 범정부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정과제와 대통령 지시사항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이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 결과 93%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도 지시부터 완료까지 평균 86일 빠른 속도로 이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이후 속도와 협업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정부처 업무보고 주요 과제는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겠습니다. 국정과제와 지시사항은 성과뿐만 아니라 이행 속도도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업과제를 선정하여 그 성과를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사례는 적극적으로 포상하겠습니다. 관건은 결국 사람입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를 보좌하여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관성에 얽매이지 않고 발상을 전환하겠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되는 방안을 고민하는 문제 해결형 조직이 되겠습니다. 단 며칠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대책 발표는 단지 일의 시작일 뿐입니다. 발표된 대책은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안전과 정책 홍보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피드백하겠습니다. 성과에는 보상을, 부정행위에는 철저한 벌칙이
뒤따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무장한 주인의식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른 부처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하겠습니다. 모든 사고와 행정의 중심에 국민을 두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그 인사처하고 공무조정실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다가 문제되는 거는 사전에 다 막아줘야 됩니다. 지금 이제 아주 나쁜 경험 때문에 그런데 뭘 적극적으로 하기만 하면 감사원이 감사하고 상급기관 감사당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면 심하면 수사당해가지고 무슨 직권남용이니 무슨 뭐 이상한 걸로 사전 꼬투리 잡혀가지고 형사처벌에 막 징계 당하는 일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요즘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가 책임질래? 뭐 이런 태도. 요즘 전부 다 그 수첩하고 녹음기 들고 다니면서 뭐 시키면 다 녹음해 놓는다더라고. 시켜서 했다고 그러려고. 그 사전 컨설팅 제도 그거는 어디 담당이죠? 그건 감사원이잖아요. 네, 그건 감사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적극 행정 차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인사혁신처도 그 업무 관련이 저희 있어요. 담당입니다. 그 어떤 업무를 그건 나중에 이제 문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문제 같고 어떤 업무를 할 때 사전에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해서 심사해서 해라고 하면 면책해 주는 그런 거 지금 만들고 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시행되고 있어요. 감사원 감사를 그 면책하도록 정했고요, 이미 규정상. 그런데 그 각 부처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원회가 인증해 주면 그것에 대한 처리한 공무원은 감사원 감사도 면책될 뿐만 아니라 그 고소 고발이 들어와도 그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 그다음에 나중에 재판에 들어가는 것까지 다 적극행정보호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보호관이 그것을 다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진짜 해줘야 돼요. 진짜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준 사례가 있어요? 해준 사례가 아직 있습니다. 문제되지는 않았을 테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에게 거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럼요. 이게 한두 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진짜 그렇게 해줄까? 지금 대통령님 질문하신 대로 진짜 해주냐? 진짜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두려움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돼 있어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전 공무원에게 이거를 기관장님들께서 옛날에도 사실은 적극 행정을 권유하고 적극 행정에 대해서 문책하지 않는다고 공무원을 수없이 했는데 그 후에 수사 감사를 뒷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믿지.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 감사원도 지금이야 많이 없겠지요. 감사원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하고 문제는 그 제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마음이 바뀌어도 못하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제도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홍보가 좀 덜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온 국민과 그 공무원들이 이 적극 행정을 잘 이용하셔서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되죠. 네, 이게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저 법이 정한 거 옛날부터 하던 거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하면 그게 그 국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고 정말로 국민과 국가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맞습니다. 그 사회가 제대로 발전되지. 이게 시키는 거 하고 관행에 있던 거 법에 있는 거 외에는 안 한다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네, 공무원들에게 가장 그 특징은 자율성과 창의성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이번에 그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것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무원들이 그 사회 그 시대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니까요. 네. 자, 이제 그 국민참여단 의견을 좀 들어보기로 합니다. 근데 우리 국민참여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마지막이긴 하지만 그 다들 할 얘기가 있잖아, 그죠? 근데
한 사람이 길게 얘기해버리면 길게 얘기하는 만큼 뒷사람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요약해서 짧게 요지만 얘기를 해주면 많은 사람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딴 사람이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발언을 희망하시는 국민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뒷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 법무부 2030 청년자문단 정책분과장을 하고 있는 오상옥입니다. 저는 범죄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현재 형사 재판에 국한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민사까지 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의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사회의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주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법률구조공단이 사실 그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저희들 가장 중요한 업무가 네. 그 지금 현재 민사는 하고 있을 텐데 네, 저희가 한 게 대부분이 다 민사입니다. 행정 사건이나 이런 것도 해요? 행정 사건도 조금 하고는 있습니다. 행정 소송도 하고 있고 형사 국선도 약간은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민사입니다. 형사 국선은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인 것 같은데. 지방의 경우 저 국선 변호인이 없는 지역이나 이럴 때 없으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지금 예, 다음. 또 의견 듣겠습니다. 네. 네, 뒷열 제일 뒤쪽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국방부하고 산업부에서 청년 인턴하고 2030 자문단 활동하고 있는 박준이라고 합니다. 우선 현재 높은 경쟁률로 모집되고 있는 2030 자문단은 연임이 가능하고 타 위원회 활동가의 겸직 제한이 없어서 경력이 많은 소수에게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청년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시스템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 인턴처럼 서류 단계부터 블라인드로 진행하고 신입 경력 트랙 분리, 일반적인 면접 방식이 아닌 청년 정책 토론 면접을 통해 도입해 여러 가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청년 전체에 정치적인 색을 띄울 수 없게 적절한 교육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모집한 청와대 펠로우십의 취지와 같이 화려한 스펙보다 삶의 현장 목소리를 가진 다양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선발 체계 대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청년 인턴은 현재 청년 인턴도 높은 경쟁률로 돌아가고 있지만 부처별 편차가 심해 일부는 구체적인 업무 없이 방치되는 독서실 인턴, 강원도 양떼 목장에 방치된 양, 그리고 인사도 안 받아주는 꽂아놓은 보리짝이라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전에 각 부처의 인턴 업무 포지션을 엄격히 심사, 관리하고 익명 만족도 조사와 점검 사실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처우에는 실효성 있는 페널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페널티란 다음 인턴 활용을 금지하는 때 하나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모든 인턴들이 공감한 보기 좋았다는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찰청 분들이 오셨는데요. 2026년 1차 경찰청 청년 모집 내용처럼 코드, 근무 예정지, 인원, 담당 예상 업무처럼 더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고 원하는 각 한 개 팀에만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다양한 청년들이 지원을 하게 해야 됩니다. 행정사업 등 큰 구분 코드로 뽑힌 뒤 팀을 배정받는 것보다 지원 시점부터 원하는 팀을 선택해야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경험을 해야 보다 많은 청년이 공직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도적 보완을 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예, 또 의견 듣겠습니다. 예, 앞열에서 넥타이 매신 청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성과가 보고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이제 총괄 TF의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던 송원섭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총리 소속의 청년정치조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앞서서 제가 총리실에서 옆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이 총리실 분들이 여기에 꽤나 진심이시구나라는 걸 느꼈고 지금 제 등 뒤로 보이는 심종석 실장님은 제 꿈에 나올 정도로 너무 저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AI와 SNS 발전으로 점점 심각해지는 외로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방금 국조실에서도 자살과 고독사 관련해서 말씀 주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WHO는 외로움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약 87만 명이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고 이를 흡연과 비만처럼 개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정책으로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일본은 외로움부 전담 장관, 영어로 하면 Minister of Loneliness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고독사 예방법을 추진 근거로 해서 관련 대책을 협의하는 복지부 산하의 고독사 협의회를 발족했지만 현재 제도는 고독사를 중심으로 다루기 때문에 고리운동 청년이나 중장년 우울 문제 같이 AI로 인해서 다양하게 발현되는 여러 외로운 문제를 모두 포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WHO 보고서 역시 외로움을 보건의 관점에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인프라나 과학기술 등 다학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복지부뿐만 아니라 최소 8개 부처에서 40개가 넘는 과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재 이러한 부처나 지자체가 얼마나 쓰고 있는지, 중복되는 사업이나 사각지대가 있는지 등을 트래킹할 방법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고독사 예방법을 고리분등 및 외로움 대응 기본법으로 개정을 하고 다부처 심의 조정 기구를 설치를 해서 예산을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하고 정책 성과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좀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네, 가급적이면 좀 요약해서 다음 분도 한번 들어보죠. 네, 앞열 넥타이 매신 남성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엄기섭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님께 신원조사 폐지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이 되려면 모든 검사와 3급 이상 공무원은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급 이하 공무원은 경찰청의 신원조사를 받아서 문제없다는 회신을 받아야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공무담임권을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원진술서에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 다수의 개인정보를 적어서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원조사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도 제한합니다. 헌법 37조 2항에 의해서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해야 하는데 신원조사에 관해서는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이 부안 업무 규정 36조 37조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조사는 위헌이고 위법합니다. 국정원 직원에 관해서는 법률인 국가정보원 직원법 8조 2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국정원 직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률의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정부조직법의 35조 1항에서 법무부는 인권 옹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신원조사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담임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의 인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정부기관에서 미안한데요. 예. 충분히 이제 얘기는 전달된 것 같아요. 신원조사하지 마라. 예. 그 위헌이다, 인권침해다. 됐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다른 분. 네, 이번에는 여성분 질문을 받겠습니다. 예, 맨 앞에 가운데 여성 국민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막 유창한 직업은 없는 일반 국민 충남 아산에서 온 오혜지라고 하는데요. 자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자해 경험자라서 자살 시도를 해서 보건소에 도움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비비고 음식 몇 개랑 햇밥 몇 개 주시면서 상담 8회 도움을 주세요. 근데 그게 과연 자살까지 시도를 해본 사람이 상담 8회만으로 그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지 저는 좀 부족하다고 느꼈거든요. 상담 기간이 좀 더 길어서 내 속마음을 좀 치료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대통령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네. 이건 되게 짧아요. 이거 제가 네, 저 정성호 장관님, 저 교도관의 인권을 챙겨주세요. 다큐를 보니까 범죄자가 교도관을 개똥으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도관에게 공권력에 힘을 주시고 범죄자가 교도소에 자리가 없어서 가석방 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도소를 좀 더 지어서 걔네들이 가석방 안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법사위랑 장관님이랑 카메라 없는 곳에서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이끌어 주세요. 아니면 누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러면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의견을 합치해서 나라를 리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상담 늘리는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얘기 같네요. 네, 지금 복지부랑 이미 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그래요? 하고 있고요. 지금 정리 충분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분히 증문해서 한다고 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제안이. 네. 우리 정성호 장관님은 동지 한 명 생겼습니다. 예, 뭐 제가 늘 주장하던 얘기입니다. 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또 다른 분 아시죠? 네, 이 앞에 흰색 상의 입으신 남성분 의견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광주에서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문화관광경영학과 김민성 학생입니다. 저는 그 행정안전부에서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한 달 출범되었는데요. 근데 우선 행안부 관련 정책 질환이기도 하지만 문체부 관광정책 질환이기도 해서 행안부 질이기도 하고 문체부 질이기도 합니다. 전남 광주의 공기업인 한국전력,